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그리고 보더라도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뉴스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뉴스창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매주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항상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문현진 주챔TV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바로 뉴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즘 시장 떠들썩합니다. 뭐 때문인가 라고 하면은 백신이 모든 걸 바꾸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게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백신 개발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성과가 지금까지는 없었으나, 그리고 있다, 후보 물질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뭐 풍문만 이렇게 떠돌고 소문만 무성했던 그런 백신이 지금은 화이자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제약사죠. 화이자에서 백신 예방률이 90%인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 중간 발표긴 하지만 그래도 3상이라는 점과, 그리고 굉장히 큰 제약사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환호를 지르게 되고, 미국이라던가 유럽 시장도 막 6%, 7%, 8%씩 막 급등하고 그런 형태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우리가 기대할 만한 내용인가라는 것은 뭐 둘째치고, 일단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언젠간 끝이 나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끝은 나긴 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조금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막연하게 지속이 됐던 내용보다는 뭔가 끝이 날 수 있겠다라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 세계의 뭐 증권사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시장 괜찮을 것이다, 내후년은 더 좋을 것이다, 코로나는 종식된다, 드디어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아직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대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은 아직까지는 확실한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화이자에서 발표를 했는데, 야, 너 그 효과가 정말 있는 거 맞니? 라는 게 또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을 할 때 영하 80도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영하 80도로 보관을 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거,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정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백신은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맞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체가 생성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계속 맞는다고 했을 때 맞았을 때 부작용도 몸에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감기에 대한 뭐 백신이라든지 우리가 예방 접종 이런 것들 다 백신을 맞는 건데, 예방 접종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독감 예방 접종 맞으러 가야 되겠어, 비형 간염 예방 접종 맞으러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예방 접종 맞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갈 때 부작용을 걱정하고 가진 않죠. 그냥 맞아야 되니까 맞아야지, 안 걸리려면 맞아야지라고 하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이 조금은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맞고 크게 걱정 없이 맞을 수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상이라든지 부작용이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고, 지금 44,000명이 임상에 참여 중인데 94명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부작용이 만들어지는지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가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하는, 또는 뭔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하는 좀 의구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발표가 나왔을 때 첫날은 급등은 했지만 그 이후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단 처음에는 기다렸던 뉴스이기 때문에 학수고대했던 뉴스가 나왔다 라고 하면서 막 풀매수에 들어갔었는데, 잠깐 매수하고 보니까 근데 정말 효과 있는 건 맞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도 지금은 정말 효과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고, 너무 흥분 상태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다라고 해서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끝이 났다, 이제는 대선이 끝났으니까 모든 게 해결되었다라는 모드로 많은 사람들이 증시가 이제 앞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앞으로 좋을 거야 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동참해서 또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라고 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던 공화당 지도부도요, 지금은 불복 모드라고 하죠. 바이든에게 인수위원회 협조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원래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거의 확실하니까 넘겨줘야 되고 이제는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뭔가 넘겨받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미국에선 또 현지에선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트럼프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부정선거 아니야? 다 개표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힌트가 나오면 부정선거에 뭔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형태로 내부에서도 약간 웅성웅성하고 있는 잡음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 대선이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이 났을까? 대선이 끝났으니까 불확실성이 정말 해소가 된 것이 맞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아닌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자꾸 올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끝났으니 상승 베팅하자라는 형태로 지속이 되고 있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지수는 거품 만들어내겠지만 결국 현실을 돌아봤을 때 그게 아니었을 때 실망 매물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자칫 잘못 하락이 나오게 되거나 하락세가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저는 패닉 장세가 또 올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JP모건은 내년 말 S&P 500 지수가 4,500선을 도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 중에는 4,000도 돌파해서 4,500선에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JP모건도 이렇게 상승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도 10개 중에 7, 8개 이상은 전부 다 상승 전망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10명 중에 8, 9명 또는 거의 10명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내년은 2,800, 2,700, 3,000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전망의 근거가 과연 대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또는 백신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그렇게 근거로서 들먹거릴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JP모건도 결국 백신에 대한 뉴스로 향후 전망이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무슨 효능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아직까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내용 하나, 저 뉴스 하나로서 지금 전망을 높여간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점들이 투자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일 건가 저는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바이든 랠리를 속도가 낸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이든이 당선인으로서 대통령 자리까지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인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근거를 들면서 상승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확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미중 무역 관계가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될 건지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증시가 위로 올라와서 버티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지 언제 나올지도 정해진 것도 없고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칫국만 너무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라는 내용은 한 글자도 들어가질 않고 무조건 좋다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계속 부추기는 이런 행태가 저는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으로 증시를 바라봐요. 문현진 너 TV에 나오니까 애널리스트 아니야? 너 증권사 편 아니야? 너 기관 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주식 챔피언 오로지 그냥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증시를 바라보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뉴스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백신 확실한 거 없고 그리고 대선 확실한 거 없는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모두가 상승을 외치고 있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심중이 좀 궁금하네요. 도대체 뭘 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은 무엇이고 뭘 노리고 지금 자꾸 개인들에게 투자 시장으로 부추기나 저는 혹시나 그게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인들의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생길 폭락이나 하락에 대한 내용을 개인들을 총알바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저는 지금 이 시기를 개인들을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좋은 시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알바지는 되지 말자. 그리고 증권가에서 아무리 부추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떠밀려 가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옳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정말 지금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 때 투자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궁금하실 텐데 역시나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뉴스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범위를 좀 넓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현금화가 좋다.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창 시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